알가르브의 장미는 다시 피어나지 않았다. 72해의 세월이 아멜리아의 얼굴에 새긴 것은 깊은 주름과 희끗한 머리칼뿐만이 아니었다. 포르투갈 남부 알가르브의 작은 해안 마을 라고스 근처 그녀의 아담한 단층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대서양의 푸른 물결처럼 그 눈빛에는 여전히 잔잔한 호기심과 따뜻함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남편 마누엘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그 온기 위로는 외로움이라는 얇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도 아멜리아는 이른 아침 햇살이 정원의 장미와 라벤더 위로 부서지는 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지만 집안은 숨막힐 듯한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앉은 그녀의 시선은 하염없이 수평선에 머물렀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살았던 날들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딸 소피아와 짧은 영상 통화를 했다. 리스본의 번잡한 삶에 지친 듯한 딸은 늘 그렇듯 엄마의 안부를 형식적으로 물었고 아멜리아는 괜찮다는 말로 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 외로움은 더욱 짙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쳤다. 손주에게 줄 스웨터를 뜨개질하며 무료함을 달래던 중 소피아가 설치해준 태블릿 PC 화면에 황혼의 로맨스,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매칭 앱 광고였다. 설마 내가 무슨... 헛웃음이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불씨라도 지펴볼 수 있지 않을까. 밤의 적막을 깨뜨릴 말벗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망설임 끝에 그녀는 앱에 간단한 프로필을 등록했다. 젊었을 적 화사했던 사진 대신 최근 정원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골랐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리카르도 실바라는 이름의 남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포르투갈계 브라질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곧 포르투갈로 돌아와 알가르브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면서도 다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아멜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리카르도의 메시지는 정중했고 그녀의 프로필에 적힌 소소한 이야기들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그날부터 아멜리아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매일 밤 리카르도와의 채팅은 그녀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아멜리아가 평생을 바친 교사로서의 삶을 존경한다고 했고 그녀가 가꾸는 정원의 아름다움과 뜨개질 솜씨를 칭찬했다. 그의 말들은 마치 마법처럼 아멜리아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다. 가끔 전화통화도 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통화는 피하거나 카메라를 가렸다. 그래도 그의 부드러운 바리톤 목소리는 아멜리아의 외로움을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아멜리아는 그에게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소소한 꿈들까지 털어놓았다. 리카르도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건넸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멜리아, 어느 날 밤 그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 삶의 마지막 여정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알가르브의 햇살 아래 당신의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날을 꿈꿉니다. 아멜리아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로맨틱한 감정에 얼굴이 붉어졌다.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늘어갔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리카르도가 포르투갈에 오면 함께 바칼라우 요리를 만들어 먹고 칼두 베르드를 맛보여 주리라 상상했다. 마을의 작은 축제에도 함께 가고 싶었다.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 리카르도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브라질에서 진행 중이던 중요한 계약 건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급하게 500유로가 필요한데 당장 현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말 미안하오, 아멜리아.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소.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포르투갈로 갈 수 있소. 당신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오. 가서 몇 배로 갚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아멜리아는 처음으로 불안감과 함께 희미한 의심을 느꼈다. 하지만 리카르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와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의심을 짓눌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남편이 남겨두고 간 얼마 안 되는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며 가슴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애써 외면했다. 이것은 그와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첫 번째 송금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 리카르도는 다양한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긴급한 수술비,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인한 손실복구, 포르투갈로 돌아오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심지어는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위한 계약금 일부까지.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져만 갔고 아멜리아는 그의 말을 의심할 겨를도 없이 혹은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의 요구에 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연금과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생명보험까지 해약하며 돈을 마련했다. 딸 소피아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 가끔 돈 문제로 그녀의 집을 찾아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언을 건네던 이웃 마누엘 영감, 아멜리아와 비슷한 연배의 호라비로 말수는 적지만 오랫동안 아멜리아에게 조용한 호감을 품고 있었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리카르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꾸하며 마누엘 영감을 밀어냈다. 아멜리아의 생활은 점차 피폐해져 갔다.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고 오직 리카르도의 메시지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때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정원은 잡초가 무성해졌고 집안은 어수선하게 변해갔다. 그녀는 리카르도와 영상통화, 그는 여전히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진을 하기 위해 새 블라우스를 사는 작은 사치를 부리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아꼈다. 리카르도가 보내준 사진들, 멋진 해변을 배경으로 한 그의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장면, 물론 모두 도용된 사진이었다. 을 액자에 넣어두고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엄마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심상치 않은 금액들이 빠져나간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소피아는 그 길로 리스본에서 엄마가 있는 라고스 근처 마을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큰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소피아의 다그침에 아멜리아는 당황했지만 이내 리카르도와의 관계와 그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그는 곧 포르투갈로 올 거야. 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약속했어. 소피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인터넷 사기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며 현실을 알리려 했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건 사기예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멜리아는 완강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혹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니? 딸의 절규 어린 외침은 아멜리아의 귀에 닿지 않았다. 소피아는 절망감에 휩싸였고 아멜리아는 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더욱 깊이 리카르도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리카르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처럼 보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리카르도는 아멜리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드디어 브라질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다음 주 리스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멜리아에게 공항으로 마중 나와 달라고 다정하게 부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공항세와 포르투갈 도착 후 며칠간 사용할 약간의 비상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아멜리아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만큼 큰 액수였다. 아멜리아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까? 그를 만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만이 가득할까?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가장 값나가던 작은 보석들까지 처분해 돈을 마련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약속한 날 아멜리아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장 아끼는 푸른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몇 년 만에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희망에 차 보였다. 리스본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리스본 공항 도착 게이트 앞.
아멜리아는 리카르도가 보내준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것을 손에 꼭 쥔 채 초조하게 입국하는 사람들을 살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리카르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다. 설렘으로 빛나던 아멜리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희망은 불안으로, 불안은 절망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때 공항 구석 벤치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아멜리아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딸 소피아였다. 엄마. 소피아는 엄마의 행동이 너무나 걱정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공항까지 따라왔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아멜리아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리카르도가 보낸 사진들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등장하는 여러 웹사이트들이 떠 있었다. 그는 스페인의 한 무명 배우였고 그의 사진은 이미 수많은 로맨스 스캠 사기에 도용된 것이었다. 리카르도 실바라는 이름의 성공한 브라질 사업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아멜리아는 태블릿 화면 속 잔인한 진실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숨이 멎는 듯했다. 거대한 거짓말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그녀의 꿈, 그녀의 희망, 그녀의 마지막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공항의 소음도, 소피아의 흐느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한 침묵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멜리아는 공항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돈, 사랑, 믿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삼켜버릴 듯했다.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 역시 엄마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멜리아는 텅 빈 눈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알가르브, 한때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곳이 이제는 잿빛 절망으로만 보였다. 그날 밤 아멜리아는 처음으로 소피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리카르도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공항에서의 기다림까지 자신의 어리석었던 믿음, 지독했던 외로움, 그리고 리카르도를 향했던 진심까지. 소피아는 밤새도록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엄마의 아픔을 나누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아멜리아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문득문득 밀려오는 수치심과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소피아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돈도 사랑도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나마 모든 것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소피아의 끊임없는 격려와 이웃 마누엘 영감의 조심스러운 관심 속에서 아멜리아는 아주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다시 방치되었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화려하고 생기 넘치지는 않았지만 흙을 만지고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다른 세상의 이야기에 잠시나마 몰입했고 마누엘 영감과도 어색하지만 다시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알가르브의 하늘에는 다시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멜리아는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과 함께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우다드, 남편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짙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 너머로 아주 작은 무엇인가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체념한 후 찾아온 평온함일 수도 있었고 혹은 쓰라린 상처를 통해 얻게 된 값비싼 지혜의 조각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새로운 희망의 그림자일지도 몰랐다. 아멜리아는 조용히 태블릿 PC를 열었다. 그리고 한동안 망설임 없이 화면을 응시하다가 황혼의 로맨스 앱 아이콘을 길게 눌러 삭제했다. 더 이상 환상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으리라는 무언의 다짐이었다.
그리고는 소피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었니, 아가야?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